오늘은 추수잉 씨의 인터뷰 내용과 그의 책을 통해 전달하는 철학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년 지구를 6바퀴 돌며 적어도 10주는 바다 위에서 보내는 남자. 일상의 모든 순간을 여행처럼 살며 마침내 삶 자체를 여행으로 가득 채운 사람.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자라고 부르는 추수잉 작가입니다. 그의 저서로는 여행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펭귄이 말해도 당신보다 낫겠다가 있습니다. 추수잉 작가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는 대규모 정유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함께 공장 인근에서 생활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그는 도서관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았고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풍경과 문화를 묘사한 책들을 접하며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바깥 세상에 대한 갈망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꿈으로 발전했고, 이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추수잉 작가가 말하는 여행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새롭게 바라본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응수 작가의 대화의 정석에서도 부모님을 친구로 만들면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대할 때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깊이 알지 못하거나 대화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시는지, 요즘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지, 자주 하는 고민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알아간다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평소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지만 일이 바빠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에 대해 추수잉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의 묘미는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삶은 절망적일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희망을 만들어내며 우리는 그 미지의 불확실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장소가 고유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감각으로 어디서든 배움을 찾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삶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매 순간 배움을 얻는 여행길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고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철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관찰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매일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발전시키며 개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결론을 내리는 훈련이 사고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상을 바꾼 사고력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무 타이어가 달린 바퀴는 너무나 흔하지만 한때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레에 쇠바퀴를 달았고 대장장은 불로 쇠바퀴를 단련한 후 나무 틀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바퀴는 튼튼했지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승차감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나마 쇠 바퀴를 고무로 감싸보았지만 충격 흡수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888년 수의사 존 보이드 던롭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공기가 주입된 타이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의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덜롭의 아들은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타이어의 고무가 너무 딱딱해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덜롭은 공기를 넣어 부풀릴 수 있는 타이어를 구상했고 이것이 훗날 자동차 타이어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덜롭이 특별히 더 똑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너머를 생각하고 이를 기회로 삼는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은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기로 가득 찬 튜브가 무거운 자동차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며 덜롭의 제안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기 주입식 고무 튜브가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덜롭이 깊은 사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비판에 실망하여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현실적인 꿈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사고력은 단순한 발명을 넘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덜롭은 아들의 세발자전거라는 예상치 못한 요소에서 영감을 얻었고 외부의 비판과 압박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들은 깊이 있는 사고와 관찰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려 하고 이해하기 쉽고 자극적인 것에만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사고력과 관찰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명환 씨의 책 고전이 답했다에서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자란다 편을 보면 고명환 작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삶의 지혜와 기회를 얻고 에너지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배우고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수잉 작가 역시 자연 속에서의 여행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가능성과 깊이를 깨닫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에이지 시대에 들어서는 사고야말로 사람과 기계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추수잉 작가는 강조합니다.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기계가 사람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력과 관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사고를 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커다란 여행이며 매일매일의 일상은 작은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이 만남도 인생이라는 큰 여행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여행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여행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매 순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여행자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추수잉 작가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삶의 깊이를 느끼고 매일의 만남과 경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합니다. 마치 여행에서 길을 잃은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발견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삶에서도 불확실성과 미지의 가능성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곧 여행이고 여행이 곧 인생이다. 그러니 매 순간 열린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은 커다란 여행이며 매일의 순간은 작은 여행입니다.
우리가 걷는 여정은 때로는 잔잔한 연못처럼 평화롭고 때로는 거친 바다처럼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이라는 멋진 여행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여행에서 코이 물고기가 언제나 함께 헤엄쳐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꿈꾸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